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컴퓨터가 이해하는 두 가지 정보 중에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0과 1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밖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주고받는 이제 전기 신호의 세기가 약하다, 전기 신호가 세다, 이거를 보통 0과 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0과 1밖에 없어요. 근데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어떻게 3 더하기 4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는 여기 써있다시피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구로 따지자면 뭐 꺼짐을 0, 켜짐을 1이라고 쳤을 때 0, 1 이렇게 이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1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의 정구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1비트로는 두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구로는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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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짐, 켜짐, 꺼짐, 켜짐, 켜짐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네 가지임을 시사하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전구로는 그냥 꺼짐, 켜짐 말고 그냥 꺼, 켜로 얘기할게요.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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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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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꺼.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3비트로는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 3개의 정보로 8종류의 불빛을 표현할 수 있듯이 3비트로는 이제 8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n비트로는 2의 n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0과 1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웹브라우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수많은 비트, 수많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파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이 파일은 비트야 라고 892만 120비트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죠. 그쵸?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단위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보다 큰 단위가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 이상도 있는데 보통은 테라바이트까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쨌든 비트보다 더 큰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큰 단위가 이것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보다 조금 더 큰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1바이트는 8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바이트보다 큰 단위는 이전 단위를 1000개 묶은 단위로서 표현을 합니다. 일단 1바이트는 8비트죠. 근데 1000바이트는 1킬로바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1킬로바이트는 바이트를 1000개 묶은 단위입니다. 1메가바이트는 킬로바이트를 1000개 묶은 단위고요. 1기가바이트는 메가바이트를 1000개 묶은 단위, 1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를 1000개 묶은 단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쭤보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전 단위를 1000개씩 묶은 단위라고요? 1024개씩 묶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여쭤보실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문서를 보면은 이게 1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전 단위를 1024개씩 묶은 단위는 따로 있어요. 키비바이트, 메비바이트, 기비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런 단위가 있거든요. 1024개씩 묶은 단위가. 근데 과거에는 정보의 단위가 크지 않았을 당시에는 1000개씩 묶거나 1024개씩 묶거나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혼용해서 쓰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다루는 정보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24개씩 묶거나 1000개씩 묶거나 이 사소한 차이가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정말 큰 정보의 차이로 이어지게 됐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1000개씩 묶은 단위와 1024개씩 묶은 단위를 구분해서 쓰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문서들을 보면은 이거를 1024개씩 묶은 이제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정보 단위가 커지면서 이렇게 1024개씩 묶은 단위와 1000개씩 묶은 단위를 구분해서 쓰는 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한 표현으로는 1KB,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는 1000개씩 묶은 단위, 1024개씩 묶은 단위는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워드. 이 워드는 뭐냐면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가 한 번에 32비트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1워드는 32비트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CPU가 한 번에 64비트씩 처리할 수 있으면 그 CPU는 1워드 크기가 64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라고 하는 워드 단위의 파생도 생겼는데요. 하프워드는 워드의 절반 크기,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절반 크기를 하프워드라고 하고요. 풀워드는 워드 크기를 의미하고요. 더블워드는 워드의 두 배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생된 단위도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0과 1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학적으로 0과 1만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우리나라 표준 교과 과정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있었나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이진법에 대해서 배우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이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파드리자면, 이진법은 0과 1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0과 1만으로 뭐 3도 표현할 수 있고 5도 표현할 수 있고 뭐 9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라고 하신다면 숫자가 1을 넘어가는 시점에 자리 올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진법은 뭐 9 다음에 10이 되고 19 다음에 20이 되는 것처럼 숫자가 9를 넘어갈 때 자리 올림을 하는 진법을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10진법을 사용하지만 이 진법은 숫자가 1을 넘어가는 시점에 자리 올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0과 1만으로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0과 1로, 즉 이진법으로 나타낸 숫자를 이진수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진법을 조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0진법으로 나타낸 숫자입니다. 10진수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9를 넘어가는 시점에 자리 올림을 하는 방법이죠. 이진수는 숫자가 1을 넘어가는 시점에 자리 올림을 하기 때문에 2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리 올림을 한 1, 0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를 나타내기 위해서 3은 여기 1을 더한 1, 1이 되고요. 4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리 올림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1, 0, 0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5는 1 더한 1, 0, 1 6은 여기서 자리 올림을 해서 1, 1,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진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터한테 어떤 숫자를 알려주려면 일단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0진수가 아니라 이진수를 알려주면 됩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0과 1로 표현된 이진수를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진수를 표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10진수 8을 이진수로 표기하면 1, 0, 0, 0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 다 지우고 그냥 이거 숫자만 딱 봤을 때 이게 10진수로 표현된 1000인지 이진수로 표현된 8인지 모르잖아요. 겉에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진수를 표기할 때는 아래 첨자 2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이거는 보통 코드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 0B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게 이진수다 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진수를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진수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컴퓨터 내부에서 이진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10진수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그냥 3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그게 음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0과 1만으로 음수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0과 1만으로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숫자를 음수로 표현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0과 1만으로 어떤 수의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0과 1로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현대 컴퓨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이해보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보수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렵죠, 그쵸?
근데 실제 정의를 보면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이해 보수법이라고 하는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수를 그보다 큰 2의 n에서 뺀 값을 이해 보수라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정의부터 봅시다. 일단 2의 보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그보다 큰 2의 n에서 뺀 값을 2의 보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령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하는 것에 음수를 0과 1로 표현하고 싶다. 1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2의 보수법을 통해서 음수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11보다 큰 2의 n이 뭐죠? 100이죠? 100 여기서 12를 빼면은 01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2의 보수다. 즉 12를 음수로 표현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의 보수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냥 모든 0과 1을 뒤집고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그 예시를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11의 음수를 이제 2의 보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11의 모든 0과 1을 뒤집고요. 00이죠. 1을 더하면 01이죠. 그렇기 때문에 12를 음수로 표현한 값은 01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와 동일하죠? 그렇죠? 정리하자면 0과 1만으로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현대 컴퓨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 2의 보수 표현인데 2의 보수의 원래 정의는 어떤 수를 그보다 큰 2의 n에서 뺀 값이지만 그냥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통해서 구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0과 1을 뒤집고 거기다 1을 더하면은 그냥 2의 보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음수를 표현한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음수 맞아요? 라고 여쭤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음수를 2번 구하면 그 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가 a인 것처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번 1, 0, 1, 1을 음수를 2번 한번 취해보죠. 2의 보수를 2번 한번 구해보겠다는 의미예요. 자, 모든 0과 1을 뒤집으면은 0, 1, 0, 0이죠. 1 더하면 0, 1, 0, 1이죠. 그쵸? 이게 1, 0, 1, 2를 음수로 표현한 값이에요. 2의 보수 값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음수를 취해보죠. 모든 0과 1을 뒤집어주고요. 이렇게 되겠죠? 1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음수를 2번 취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지금 예를 들어서 1, 0, 1, 1의 2의 보수 표현은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음수로 표현한 게 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이것만 딱 봤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1, 0, 1, 1의 2의 보수값을 구해보면 얘잖아요. 근데 얘는 10진수 5를 2진수로 표현해도 얘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만 보고 음수인지 양수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여쭤보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CPU 내부에는 일단은 겉모습만 봐서는 일단은 구분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CPU 내부에 플래그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어요. 레지스터에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나중에 CPU에서 배웁니다.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CPU 내부에 어떤 특별한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그 플래그 레지스터에 현재 값은 양수입니다. 현재 값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CPU 내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그 플래그 값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플래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숫자가 양수 아니면 음수라고 하는 어떤 표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CPU 내부에 있는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레지스터에 표시되는 값인데 그 값을 통해서 지금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말조차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다면 괜찮아요. 그냥 모든 숫자들은 CPU 안에서 깃발을 들고 다닌다.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생긴 깃발을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CPU는 지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릴 일이 없다 라고만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진법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0과 1만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걸 사람이 읽기에는
숫자의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진수 32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글자만 쓰면 되는데 이거를 이진수로 막상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6글자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 구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16진법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16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6진법은 앞서 배웠던 이제 이진법과 10진법과 유사하게 숫자가 15를 넘어가는 시점에 자리 올림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진수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16진수에서는 16진법을 사용하는 숫자 체계에서는 10을 A라고 표현하고요, 11을 B라고 표현하고 12를 C, 13을 D, 14를 E, 15를 F라고 표현하고 15를 넘어가는 시점에 자리 올림을 해서 그때 일령이 됩니다. A, B, C, D, E, F가 10부터 15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근데 처음 16진법을 딱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아라비아 숫자에 알파벳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손가락으로 꼽아보시면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주먹을 줬을 때가 A, 주먹을 줬을 때가 그냥 10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만 일단 숙지를 하시고 보세요. 손가락을 하나도 안 폈으니까 지금 10이고요. B 한번 꼽아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펴졌죠? 11이고요. 손가락 두 개 펴졌으니까 12. 그러니까 A, B, C, D, E, F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D 라고 했을 때 주먹부터 한번 접으세요. 주먹을 쥔 채로 A, B, C, D 손가락 3개 펴졌죠? 13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16진법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진법 또한 일단 숫자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16진법에서 지금 10진수 16이 16진법에서는 1,0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은 얘가 10진수로 표현된 건지 16진수로 표현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와 비슷하게 이제 16진법을 활용한 표기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제 크게 이진수와 비슷하게 아래 첨자 16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숫자 앞에 0x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거는 코드에서 많이 쓰이고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표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U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표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기가 요 두 가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직접 코드에 써놓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코드가 무슨 뜻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16진수로 표현된 수인데 제가 앞서 이렇게 0x로 16진수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6진수를 코드에다가 직접 써놓는 사례도 있으니까 16진수를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다 알겠는데 16진수 다 알겠는데 애초에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아니 왜 손가락을 꼽고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우리 10진법만으로도 행복했잖아요. 그냥 이진수랑 10진법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굳이 이렇게 16진법, 16진수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이진수와 16진수 간의 변환이 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식이 아주 간편합니다. 이진수와 10진수를 서로 변환하는 방식보다 이진수를 16진수와 서로 변환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진수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번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반대로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려보죠. 그 16진수 하나를 16진수로 표현된 숫자 하나를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몇 비트가 나올까요? 4비트가 나오죠. 2의 4승은 16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그냥 숫자 하나를 그냥 이진수 4비트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을 이렇게 떼어내서 붙여버리면 그냥 그게 이진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 요거를
16진수 1a, 2b를 그냥 이진수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1을 이진수 4개로 표현을 해보고 a를 이진수 4개로 표현하고 2를 이진수 4개로 표현, b를 이진수 4개로 표현한 다음에 이걸 그냥 합쳐버리면은 그냥 이게 이진수가 됩니다.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한 값이 돼요. 반대로 16진수로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이진수 4개를 16진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16진수로 표현한 값을 알고 싶으면 4개 d, 이걸 16진수로 표현하면 d거든요. 얘 4개 5, 얘를 16진수로 표현하면 5입니다. 이거 2개 붙이면 d5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진수를 16진수로 표현한 값은 그냥 d5입니다. 이런 식으로 16진수와 이진수 간의 변환이 아주 쉽기 때문에 16진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숫자인 이진수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좀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체계, 그러면서도 이진수와의 변환이 쉬운 숫자 체계인 16진수 또한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